여러분 안녕하세요. PC의 저장 공간은 저장뿐만이 아니고 속도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컴퓨터의 모든 동작은 일단 저장 공간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컴퓨터의 저장 공간 정리를 통해 PC를 보다 쾌적하고 빠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바탕화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이렇게 바로가기라든지 또는 파일, 폴더들이 많이 나와 있으면 컴퓨터가 시동이 될 때 이것들을 전부 읽어서 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동 속도도 느려질 뿐더러 컴퓨터의 속도도 느려지게 되겠죠. 자, 바탕화면에 있는 이런 폴더나 파일, 바로가기들은 컴퓨터를 이용을 할 때 계속 컴퓨터가 가지고 다녀야 되는 기본적인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바탕화면에는 많은 파일이나 폴더, 바로가기들을 꺼내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폴더나 파일, 바로가기들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탐색기를 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좌측에 내 PC 아래에 보면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브들이 나오게 되죠. 저는 지금 드라이브가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C 드라이브와 F 드라이브죠. 여러분은 C 드라이브와 D 드라이브가 있을 수도 있고요. C 드라이브 하나만 설치되어 있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컴퓨터의 드라이브는 되도록이면 두 개를 설치를 하는 게 좋죠. C 드라이브에는 OS와 여러분이 PC에 설치한 프로그램들만 저장을 해놓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드라이브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나 자료들을 저장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탕화면에 넣을 폴더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 폴더 안에 바탕화면에 꺼내놓은 파일들을 전부 그 안에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는 전부 지워주겠죠. 그 다음 우리가 지금 만든 이 폴더 있죠? 이 폴더에 바로가기만 바탕화면에 꺼내 놓으시는 거죠. 지금 바탕화면에 저장돼 있던 파일을 복사해 놓은 이 폴더를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을 해서 바탕화면으로 클릭 드래그하고 마우스에 손을 놓게 되면 메뉴창이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바로가기 만들기 선택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폴더에 바로가기가 여기에 나와 있죠. 그러면 이 폴더를 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폴더와 파일들, 바로가기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이렇게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컴퓨터에 부담을 덜 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폴더 안에는 여러 가지 파일과 폴더들이 있지만 그 폴더의 바로가기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시동이 되거나 실행이 될 때도 이 폴더의 경로만 기억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의 부담이 많이 줄게 되겠죠.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되죠. 이 방법이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들은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고요. 드라이브가 하나만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만든 이런 데스크라는 이런 폴더를 C 드라이브에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C 드라이브에 만들어 놓고 C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마우스 우측 버튼으로 꺼내서 바로가기를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임시 파일 정리가 되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시스템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좌측에 저장소라고 나오죠? 저장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의 저장 공간에 있는 여러 가지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임시 파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PC를 이용하면서 임시로 사용했던 파일들이 전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파일은 인터넷을 하면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이고요. 휴지통은 말 그대로 휴지통 파일이죠. 그 다음 윈도우 업데이트 정리죠. 이것은 윈도우를 업데이트할 때 이전 업데이트들을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해 놓습니다. 이 업데이트 파일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은 미리 보기 사진이죠. 폴더를 열 경우 어떤 파일인지 알 수 있도록 빠르게 보게 하기 위해서 미리 보기를 저장을 해 놓습니다. 시스템 오류 메모리 덤프 파일은 시스템 오류가 났을 때 메모리에 저장돼 있던 여러 가지 찌꺼기들을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바이러스 백신인데요. 이것은 디펜더, 즉 바이러스 프로그램에서 이용하는 임시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양한 임시 파일들이 있죠. 자, 이런 임시 파일들은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삭제를 하더라도 다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삭제한다고 해서 시스템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아요. 하지만 전체 용량을 보시면 8기가나 되죠. 물론 휴지통 파일 같은 경우는 지워버리게 되면 다시 살릴 수가 없겠죠.
다운로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확인을 해보시고 필요 없으면 전부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휴지통 같은 경우에는 열어서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고 쓸 일이 없을 경우에는 전부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다운로드 파일은 윈도우 탐색기 버튼 누르시고요. 좌측에서 다운로드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다운로드 받았던 여러 가지 파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혹시나 나중에라도 필요한 게 있으면 빼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부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이렇게 클릭을 해서 삭제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다운로드와 휴지통까지 선택을 해주면 21기가나 차지를 하고 있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파일 제거를 해주면 여러분의 저장 공간을 21기가를 더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저장소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일 위쪽에 저장소 센스라고 있습니다. 저장소 센스 구성 또는 지금 실행 들어가 볼게요. 이 저장소 센스는 디스크 공간이 부족할 때 저장소 센스를 자동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저장 공간이 넉넉할 경우에는 저장 공간 센스를 켬으로 하더라도 실행이 되지 않아요. 저장 공간 센스를 실행하게 되면 시스템을 최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한다고 하죠. 이 저장 공간 센스 실행은 디스크 공간이 부족할 때 또는 매일, 매주, 매월 이렇게 지정을 해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임시 파일을 삭제한다든지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30일이 지나면 삭제를 하거나 또는 여기서 날짜를 지정해서 삭제를 할 수 있죠. 그 다음 지정한 날짜 그 이상 기간 동안 열어보지 않은 다운로드한 폴더나 파일도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정리 시작을 누르면 지금 이런 내용들을 바로 실행을 하게 되겠죠. 이것은 단순한 기능이긴 하지만 저장소를 주기적으로 정리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일일이 우리가 찾아서 정리하지 않아도 알아서 정리가 되니까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은 드라이브 최적화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드라이브 최적화는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거나 드라이브를 분석해서 최적화할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죠. 자, 이 드라이브 최적화는 이런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또는 USB 원하는 드라이브 선택해서 최적화를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드라이브 선택하시고요. 최적화해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알아서 최적화가 되게 되죠. 이 드라이브 최적화만 실행하더라도 내 컴퓨터에 설치된 드라이브를 내가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식에 최적화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최적화는 내가 일일이 하지 않아도 여기 있는 설정 변경을 누르시고 들어가셔서 예약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매일, 매월 설정을 하시고요. 드라이브 선택을 하셔서 원하는 드라이브를 직접 하지 않아도 컴퓨터에서 알아서 최적화를 해주게 되겠죠. 이렇게만 해주셔도 여러분의 컴퓨터에 있는 저장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내 컴퓨터에 설치된 저장소를 최적화함으로써 PC를 좀 더 쾌적하고 빠르게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지금부터 컴퓨터에 불필요한 앱을 삭제해서 컴퓨터의 속도를 향상시키고 안정화시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좌측 하단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좌측에서 앱 및 기능을 선택을 해주시면 아래쪽에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앱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자주 쓰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앱들을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앱을 클릭을 해주시면 제거라고 나오죠. 이 제거 버튼을 눌러서 필요 없는 앱들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설치한 프로그램이 여기 나오게 되죠. 자, 그 아래로 내려가시다 보면 윈도우를 설치하게 되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쓰지 않고 필요 없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도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디즈니 플러스라고 있죠. 자, 이 경우에도 윈도우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쓰지 않으실 경우에는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그루브 음악 같은 것들도 윈도우에 기본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죠. 이것도 필요 없으면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악을 컴퓨터로 듣지 않으실 경우에는 필요 없는 기능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프로그램들을 지울 경우에는
나중에 프로그램들 실행을 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워도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쓰고 삭제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삭제를 해도 되는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믹스드 리얼리티 포털인데요. 자, 이것은 가상현실을 컴퓨터에서 이용을 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인데 개발자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거의 쓸 일이 없죠. 이런 것들도 필요 없으면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확실히 지워도 되는지 궁금하실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간단하게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믹스드 리얼리티 포털 삭제라고 하고 검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삭제하기라고 벌써 나오네요. 그죠? 이런 거 한 번만 검색을 해보시면 지워도 되는 건지 금방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거나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 또는 예전에 설치했던 프로그램들 중에 쓰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지워주도록 하세요. 여기 있는 원노트도 쓰는 분도 있고 쓰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쓰지 않는 분들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리얼텍 오디오 드라이버라는 거 있죠. 이렇게 드라이버라는 명이 붙어 있는 것은 거의 하드웨어 드라이버가 되니까 이런 것들은 삭제를 해주시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삭제를 할 수 없는 기본 프로그램들이 있죠. 여기 보시면 피플이라고 MS에서 설치되는 게 있습니다.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제거 버튼이 활성화가 안 되죠. 자, 또 위에 올라가시면 코타나라고 있습니다. 이 코타나도 제거 버튼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 코타나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에서 음성으로 명령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앱인데요. 이 코타나는 영어만 지원을 하죠. 한국어는 아직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 없으면 제거를 해주시면 되는데 제거가 안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은 좌측에서 시작 프로그램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서 시작 프로그램에 실행이 안 되게끔 꺼주시는 거죠. 코타나 같은 경우에는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꺼줍니다. 자, 이런 것들이 켜 있으면 시동될 때 영향을 주고요. 컴퓨터가 실행이 되는 중간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그 다음에 HNC 업데이트 트레이라고 있죠. HWP를 쓰시는 분들은 이게 거의 켜 있을 거예요. 이것도 전부 꺼주세요. 이것도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카카오톡도 컴퓨터를 시동을 할 때 자동으로 켜지게끔 돼 있는데요. 우리가 카카오톡을 PC에서 이용을 할 때 꼭 자동으로 처음부터 실행될 필요는 없죠. 여러분이 필요할 때 카카오톡을 실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꺼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시동될 때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꺼주세요. 한컴이라고 나오네요. 넷컴 에이전트죠. 자, 이것도 꺼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 휴대폰과 연결 같은 경우도 필요 없으면 끌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드라이버라는 이름이 붙은 것들은 되도록이면 끄지 않는 게 좋겠죠. 여기서도 궁금한 게 있을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해당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면 끌 수 있는지 끄면 안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부팅 속도가 현저하게 빨라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끄지 않고 아예 삭제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런 것들은 여기 있는 시작 프로그램에 없더라도 뭐 카메라라든지 날씨, 뉴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윈도우에 설치되어 있는 기본 프로그램을 삭제하기 위해서 파워쉘을 이용한 명령어를 이용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삭제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은 윈도우 10에서만 가능합니다. 윈도우 10 디폴트 app 리무버라는 앱인데요. 이 앱은 윈도우가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용하는 앱이니까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앱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이 앱은 구글 드라이브에 링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버튼 누르시고 그 링크된 앱을 설치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WXAR 1.2라고 돼 있죠. 자, 이걸 다운로드해서 설치합니다.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 됐죠? 폴더 연 다음에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할 필요 없이 바로 실행돼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윈도우 10에 설치되어 있는 기본 앱들이 나오게 돼요. 여기서 원하는 앱을 선택을 해주시면 바로 삭제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엑스박스, 즉 게임기 같은 걸 이용을 하지 않아요. 이걸 지워볼게요. 자, 지우겠냐고 물어보죠? 예 합니다. 자, 다 지워졌습니다. 자, 지웠는데 잘못 지웠어요. 다시 살려야 되겠어요.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인스톨 모드라고 있죠. 자, 이렇게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누르시면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 합니다. 그러면 다시 살렸어요.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것들은 삭제하시고 필요할 때 다시 살려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윈도우 10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윈도우 11은 어쩔 수 없이 파워쉘에서 직접 삭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윈도우 10 app 리무버에서 다시 삭제한 앱들을 복구하려고 할 때 안 되는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컴퓨터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렇게 윈도우 10 app 리무버로 삭제나 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파워쉘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워쉘을 이용하는 방법은 윈도우 10과 윈도우 11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파워쉘로 삭제하고 복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하단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W라고 있죠? 이 W에 보시면 윈도우 파워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파워쉘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관리자로 실행합니다. 그러면 파워쉘이 실행되는데요. 여기에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get appx package select name package family name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 엔터 칩니다. 그러면 아주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이것들은 일반 설정에 나와 있지 않은 지울 수 있는 목록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우고 싶은 걸 선택해서 지울 수가 있어요. 목록에 보시게 되면 원노트라고 있죠. 엣지도 있습니다. 윈도우 맵도 있고요. 알람도 있고요. 웨더, 날씨 알려주는 서비스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지울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카메라도 있네요. 그죠? 자, 물론 아무거나 막 지우면 안 되겠죠. 하지만 필요 없는 것들은 지우셔서 이용을 하셔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코타나를 한번 지워 볼게요. 자, 코타나는 정말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코타나를 예로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삭제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코타나를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경고 문구 없이 해당 앱이 삭제가 되게 됩니다. 해볼까요? 자, 바로 넘어갔죠? 자, 그러면 삭제된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삭제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앱에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셔서 코타나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코타나 어디 갔죠? 없어졌죠. 좀 전까지 있었죠. 하지만 지금 삭제가 됐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이라도 쓰지 않는 것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지워줄 수 있습니다. 해당 앱과 삭제 명령어는 본 영상 하단 설명란에 올려놨으니까 그 명령을 복사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인데요. 보시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에서는 쓰지만 PC에서는 쓸 일이 별로 없죠. 그럴 경우에 이거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서 삭제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당 앱 이름 양옆에 별 표시가 되어 있죠. 일단은 별 표시로 입력을 해서 해보시고요. 혹시 안 될 경우에는 이 별 표시를 지우고 해보도록 하세요. 그 대신 지우실 때는 잘 생각을 해서 지우셔야 되겠죠. 지웠는데 나중에 또 이용을 하시려고 한다면 또 설치를 하고 해야 되니까 귀찮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삭제를 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윈도우 11에서는 파워쉘을 이용을 해서 삭제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경우에 다시 살려야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럴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해당 앱을 다시 다운받아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삭제를 하셨는데 다시 필요하실 경우에는 여기서 다운을 받아서 다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지운 코타나 검색을 했더니 바로 다운로드라고 나오죠?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설치하시면 돼요. 안심하고 이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PC의 안정화와 속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부품이 메모리입니다. 하지만 메모리를 무한정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는 메모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현재 PC에 설치되어 있는 메모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PC의 안정화,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메모리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하단 윈도우 시작 버튼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작업 관리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작업 관리자의 프로세스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상단에 성능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좌측에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부품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메모리를 보시게 되면 현재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메모리의 양이 나오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영상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의 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31.9기가, 즉 32기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4기가 또는 8기가 또는 16기가 정도가 설치되어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메모리가 제일 하단에서 상단까지가 100%로 봤을 때 중간에 연한 선들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게 10개가 있습니다. 한 칸이 10%죠. 여러분들 메모리에서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80% 이상이 되면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메모리의 사용량은 80% 이하로 유지가 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7%로 유지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메모리의 속도라든지 슬롯 4개 중에 2개의 슬롯에 지금 꽂혀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메모리 방식은 DIMM이라고 돼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 메모리가 4기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용량이 90%가 넘어가요. 자, 그러면 컴퓨터가 굉장히 느려지죠. 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메모리를 증설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메모리 증설도 쉽지 않고요. 또 비용을 들여야 되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최대한 메모리를 활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가 4기가, 8기가 정도만 설치되어 있는데 메모리 사용량이 80%가 넘어갈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사용량이 낮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웹브라우저를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좀 전까지만 해도 27%, 6%였는데 28%로 늘었죠. 자, 그러면 탭을 계속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탭들을 많이 늘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메모리 사용량이 31%로 늘어나죠. 이렇게 웹페이지를 많이 열어도 메모리에 많이 로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프로그램까지 실행을 시키게 되면 메모리 사용량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요즘은 4기가 정도도 부족합니다. 되도록이면 최소 8기가는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4기가로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일단 메모리를 8기가로 올려주시는 걸 권합니다. 그렇게만 하셔도 훨씬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메모리 증설은 곤란한데 이런 식으로 웹 검색을 많이 한다거나 또는 프로그램을 한두 개 정도 동시에 열어놓고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메모리 용량이 낮을 경우 금방 80% 이상을 넘어서게 되겠죠. 그럴 때는 가상 메모리를 이용을 해서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메모리 부분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 메모리 설정을 위해서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여기에서 제어판이라고 칩니다. 그러면 제어판이 나오게 되죠. 제어판 실행합니다. 그 다음 시스템 및 보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스템 부분에 메모리 크기 및 프로세서 속도 보기라고 나오죠. 여기 들어가세요. 그러면 내 PC의 사양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고급 시스템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고급 탭을 누르시게 되면 성능 부분에 시각효과 프로세서 일정 메모리 사용 및 가상 메모리라고 있죠. 여기서 설정 버튼을 누르시고요. 성능 옵션 창이 열리게 되면 고급 탭을 눌러주시게 되면 가상 메모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이용할 가상 메모리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드라이브에 대한 페이징 파일 크기 자동 관리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가상 메모리를 자동으로 이용을 하는 건데요. 여기 체크를 끄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가상 메모리의 크기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상 메모리를 지정을 해서 좀 더 효과를 보시려면 C 드라이브가 SSD나 M.2 방식의 저장 장치를 이용하시면 좀 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C 드라이브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크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메모리를 써주시고요. 그 메모리에 대략 2배 정도의 크기를 최대 크기에 설정을 해주시고 확인을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이 컴퓨터를 이용을 하시다가 메모리 부족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라든지 또는 급격하게 컴퓨터 속도가 저하될 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여기 설정해 보시게 되면 설치된 램이 기가바이트 단위로 써져 있죠. 32기가바이트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가상 메모리에 쓸 때는 메가바이트 단위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가바이트를 메가바이트로 바꿔주셔야 돼요. 윈도우에서 계산기를 열어주시고요. 자, 아까 32기가바이트였죠?
그러면 32 곱하기 1024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는 해주게 되면 32,768이라고 나오죠. 여기는 1024를 곱해주게 되면 기가바이트를 메가바이트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일상에서 센티미터 단위를 이용을 하지만 좀 더 먼 거리인 메타, 100m 단위를 이용을 할 때는 센티미터를 메타로 바꿔주죠. 1m는 몇 센티미터죠? 100cm죠. 자, 마찬가지예요. 1기가가 1024 메가바이트입니다. 그 수치를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4기가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일 경우에는 4 곱하기 1024를 써주시면 4096이 되겠죠. 또는 8기가가 설치되어 있는 분은 8 곱하기 1024 하면 8192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크기를 지금 설치되어 있는 메모리를 써주시는 거고요. 최대 크기는 대략 2배 정도 이용을 하시면 적당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곱하기 2 하게 되면 16384가 나오죠. 자, 그 수치 여기다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확인해 주시게 되면 메모리 부족에서 어느 정도는 벗어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다른 하드웨어적인 증설이나 비용을 추가하지 않고도 지금 현 상태에서 최대한 기존 메모리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도 느릴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겠죠. 그때는 메모리를 증설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다른 거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어요. 자, 필요 없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자동 관리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메모리가 넉넉할 경우에는 따로 지정하실 필요 없고 자동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메모리를 정리하는 방법인데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메모리 사용량이 나오게 되죠. 열었던 웹페이지도 전부 닫고 실행했던 프로그램들을 전부 종료를 하더라도 완전히 초기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메모리의 일정 용량을 대기 상태로 할당을 해놓기 때문인데요.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했다가 종료를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이 다시 실행될 때를 대비해서 일정 구역을 할당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작업들을 할 때 그 작업들이 메모리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메모리는 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상 옆에 보면 책꽂이가 있죠. 이 책꽂이는 저장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책꽂이에 책들이 쭉 꽂혀 있습니다. 그렇게 저장된 파일 중에서 내가 원하는 작업할 파일을 꺼내서 책상 위에 얹는 거죠. 책상이 작게 되면, 즉 메모리 용량이 작게 되면 한꺼번에 펼쳐놓고 작업할 공간이 부족하겠죠.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데 이 책상의 일부분을 비워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다른 작업을 할지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그 구역을 비워놓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면 메모리를 좀 더 여유 있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대기 메모리를 정리해주는 앱을 이용을 해서 대기 메모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와이즈 클리너라는 앱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무료이지만 메모리 정리하는 데는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해당 웹페이지 링크는 본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하세요. 자, 프리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타트 다운로드 합니다. 자, 그러면 다운로드가 됐죠. 여기서 폴더 열기 한 다음 지금 방금 받은 파일 실행하도록 할게요. 사용자 계약에 동의해야겠죠? 다음 합니다. 자, 설치한다고 나오죠? 다음 누릅니다. 설치하겠습니다. 자, 완료 버튼 누르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31%라고 나오죠? 좀 전에 우리가 작업 관리자에서 봤던 것처럼 똑같은 용량을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지금 사용된 메모리는 이렇게 나오고요. 여유 메모리가 여기 보이게 되겠죠. 여기서 최적화 버튼 누릅니다. 네, 그러면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용량이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요. 지금 20%대로 내려갔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찌꺼기라든지 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기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최적화 옆에 눌러보시게 되면 대기 램 비우기라고 나오죠. 이 램이 메모리죠. 그 다음에 램 확보라고 나오죠. 이 두 개만 체크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최적화만 누르시면 알아서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메모리가 부족하더라도 어느 정도 현재 상태에서 최대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메모리가 16기가 이상 넉넉하게 이용하시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컴퓨터를 훨씬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메모리 옵티마이저는 여러분이 프로그램 이용하시다가
종료를 하시면 한 번씩 실행을 해주시면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찌꺼기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서 공간 확보를 해주게 됩니다. 꼭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엔 백그라운드 프로세서를 종료시키는 겁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작업 관리자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프로세스 부분에 여기 메모리라고 나오죠. 그리고 지금 21%라고 나오게 됩니다. 지금 21%를 쓰고 있죠. 자, 이걸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순서대로 보여지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 레코더라고 나오죠. 자, 이것은 지금 강의를 녹화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그 아래 보시면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는 다양한 백그라운드 프로세서들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필요 없는 것들은 종료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카톡을 쓰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카톡에서 벌써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끝내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워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워드도 끝내기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지금 당장 쓰지 않는 것들이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종료를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에 와이즈 메모리 옵티마이저라고 나오죠. 이 앱은 좀 전에 메모리 정리할 때 이용을 했죠. 저는 종료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게 바로 백그라운드 프로세서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종료시킨다고 해서 완전히 종료된 게 아니죠.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료를 해주시면 메모리 용량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용량이 아주 작으면 모르겠지만 윗부분에 있는 용량을 어느 정도 차지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그 다음 어떤 걸 지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일단 지워봤어요. 마우스 우측 버튼 작업 끝내기 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프로세스라고 나오죠. 이런 것들은 종료를 하면 안 되겠죠? 컴퓨터가 작동되는 데 필요한 그런 기능들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종료를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면 종료를 해도 쓰시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여러분이 쓰시는 앱에 관련된 것은 종료를 하더라도 그 앱을 실행을 하면 다시 실행이 되니까 상관이 없어요. 잘 모르시겠는 부분은 네이버를 실행을 하시고요. 네이버에 해당 프로세스의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가드 런타임 모니터. 자, 이런 거는 어떤 건지 궁금해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주시는 거죠. 시스템 가드 런타임 모니터 했습니다. 엔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해당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이런 거 보시고 종료를 해도 되는지 종료하면 안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조금만 해주시면 메모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메모리를 최적화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컴퓨터 속도를 올려주는 팁을 알아봤습니다. 어렵고 복잡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작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 컴퓨터를 좀 더 쾌적하게 쓰시는데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컴퓨터의 최적화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PC가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에 감염되었다면 속도나 보안에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윈도우의 기본 기능만으로 바이러스와 악성 코드를 검사하고 방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업데이트 및 보안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좌측에 윈도우 보안이라고 있죠. 자,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오른쪽에 바이러스 관련된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이 윈도우용 바이러스 프로그램으로 알약도 쓰시고 V3도 쓰시고 카스퍼스키라든지 아베스트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하시는데요.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윈도우의 기본 프로그램인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를 이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예전에는 이 디펜더의 성능이 굉장히 떨어졌었는데요. 요즘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고 바이러스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무료 프로그램 중에는 이 디펜더가 제일 낫다고 볼 수가 있고요. 대응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광고도 붙지 않죠. 또한 윈도우의 기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외부 바이러스 프로그램에 비해 자원을 많이 잡아먹지도 않습니다. 무료 바이러스 프로그램은 거의 대안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유료를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기능도 많고 성능도 좋은 유료 프로그램이 좋긴 하겠지만 개인들은 거의가 무료를 이용을 하시죠. 다른 바이러스 프로그램 설치하신 분들은 전부 지우시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만 이용하도록 하시고요. 또는 두 가지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바이러스 프로그램은 하나만 쓰시는 게 좋습니다. 두 가지를 쓰실 경우에는 상대편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바이러스로 인식한다거나 그런 문제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러스 프로그램은 하나만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이 윈도우즈 보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런 것들은 바이러스에만 반응하고요. 바이러스만 검사를 해줍니다. 요즘 말들이 많은 악성 코드는 이 윈도우 디펜더로 전혀 방어를 하거나 검사를 해줄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 프로그램과 악성 코드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이러스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이나 파일에 같이 포함돼서 이동이 되거나 실행이 되는 거고요. 악성 코드는 그 자체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림 같은 거를 다운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에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바이러스가 실행이 되겠죠. 하지만 그 그림을 받았더라도 실행을 하지 않으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악성 코드는 내가 실행을 하지 않아도 컴퓨터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행이 돼서 내 컴퓨터를 감염시키는 거죠. 자, 위험성을 본다면 악성 코드가 더 위험하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 해킹이 있겠죠. 이 디펜더는 해킹도 막아주게 됩니다. 해킹의 경우에는 인터넷이 연결돼 있으면 그 인터넷을 통해서 내 컴퓨터에 침입을 해서 내 개인 자료를 빼간다든지 내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씹는다든지 악성 코드를 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죠. 자, 이 윈도우 디펜더는 그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자, 윈도우 디펜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서 보안 누르시면 보안 영역이라고 나오고요.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오죠.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현재 위협 없다고 나오고요. 빠른 검사할 수가 있죠. 자, 이때 검사 옵션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 옵션 누릅니다. 그러면 빠른 검사, 전체 검사, 지정 검사라고 있습니다. 빠른 검사는 시스템만 검사하게 되겠죠. 윈도우 시스템만 검사하게 되는 거고요. 전체 검사는 내 컴퓨터에 연결된 모든 드라이브를 전부 검사를 해주죠. 이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한 번 정도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전체 검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부터는 빠른 검사나 사용자 지정 검사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자 지정 검사는 검사할 파일이나 위치만 선택해서 그 부분만 검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검사를 하신 경우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그때는 사용자 지정 검사를 이용을 해서 USB 드라이브만 검사를 할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사용자 지정 검사 하시고요. 그 다음 지금 검사합니다. 자, 그러면 선택창이 열리겠죠? 지금 컴퓨터에 꽂은 USB 드라이브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폴더 선택합니다. 그러면 검사를 하죠? 전체 검사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고 빠르게 검사를 하고 결과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검사가 다 끝났네요. 2000개 정도의 파일을 검사했는데 위협이 없다고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만 따로 검사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인터넷이 연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디펜더 오프라인 검사를 이용해서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이 경우에는 디펜더가 업데이트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대로 감지를 못할 수도 있겠죠. 인터넷은 꼭 연결한 상태에서 디펜더를 이용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에서 또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설정이라고 있죠. 설정 관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실시간 보호가 켜져 있는 상태죠. 이거 반드시 키셔야 되겠죠. 인터넷을 통해서 멀웨어가 들어왔을 경우에 설치되거나 실행되는 것을 방지하죠. 가끔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하거나 또는 일정 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받으려고 할 때 실시간 보호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실시간 보호가 켜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100%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일 경우에는 잠시 꺼두고 이용한 다음 다시 켜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 끄면 안 되는 기능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똑같이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창입니다. 여기서 좌측에 보시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아래쪽에 방화벽 및 네트워크 보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도메인 네트워크에 방화벽이 켜 있다고 하고요. 개인 네트워크에 방화벽이 켜 있다고 하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방화벽이라고 해서 네트워크에 있는 동안 디바이스를 보호한다고 하죠. 이것도 꼭 켜주셔야 되겠어요. 이 디펜더 방화벽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을 하는 윈도우 방화벽 관련 프로그램과 비교해서 전혀 떨어지지 않아요. 윈도우의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방화벽만 이용을 해도 이 방화벽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개인 네트워크도 당연히 켜주셔야 되겠죠. 가정집에 있는 무선 공유기가 사실 보안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프로그램 몇 가지만 이용을 해도 충분히 뚫고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럴 때도 방화벽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설정에 있는 윈도우 보안 상태인데요. 웹 및 브라우저 컨트롤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평판 기반 보호라고 나오죠. 자, 이것은 사용자 동의 없이 설치된 앱이라거나 또는 악성 코드가 포함된 앱, 그 다음에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장치를 보호하게 되죠. 자, 평판 기반 보호 설정합니다. 이 부분도 꼭 켜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앱 및 파일 검사 부분하고요. 엣지용 스마트 스크린이죠. 이 스마트 스크린의 원래 이름은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스마트 스크린인데요. 이 기능은 웹에서 앱이나 파일을 검사해서 이상한 것들이 다운로드 되지 않도록 막아주죠. 악성 사이트도 미리 감지를 해서 그런 다운로드 되는 것들을 막아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동의 없이 설치된 앱 차단이죠. 인터넷상에서 문제가 있다거나 평판이 좋지 않은 앱들은 차단을 해서 막아주는 건데요. 이런 것도 당연히 켜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의 디펜더를 이용을 해서 컴퓨터를 간단하게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악성 코드 검사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디펜더에서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커맨드 창을 열고 명령어 입력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해볼게요. 검색창에 cmd라고 칩니다. 그리고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세요. 그러면 명령 프롬프트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에 mrt.exe라고 칩니다. 자, 이 기능이 윈도우에 숨어있는 악성 코드 검사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엔터 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이런 창이 하나 나오게 될 거예요. 악성 소프트웨어 제거 도구라고 하죠. 자, 이걸 이용을 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합니다. 자, 검사 유형이 세 가지가 있죠. 빠른 검사, 확장 검사, 사용자 지정 검사죠. 이거는 내가 지정한 위치를 검사하는 거고요. 이건 전체 검사죠. 자, 저는 빠른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누릅니다. 그러면 검사를 해주게 돼요. 물론 전체 검사를 하면 느리겠죠. 하지만 한 번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런 악성 코드에 대한 검사를 한 번도 안 하셨을 경우에는 꼭 한번 해주도록 하세요. 검사가 끝났네요. 검색된 악성 소프트웨어가 없다고 하죠. 마침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주시면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를 검사하고 치료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혹시나 들어올 수 있는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만 미리미리 방제만 할 수 있어도 컴퓨터를 훨씬 더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